네, 사실 충선왕이라는 인물은 크게 알려져 있지 않다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 하지만 그는 출생부터 죽음까지 그 어떤 드라마, 영화 주인공보다 극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처음에 태생부터 좀 그렇게 주어지죠. 바로 혼혈왕입니다. 혼혈? 네, 고려 최초의 혼혈왕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왜 아무도 안 가르쳐줬지? 아니 한국에는 단일 민족 아닌가요? 왕족들의 중에 혼혈이 있었다는 게 와 놀랍네요. 네. 자, 그다음에 쿠빌라이 칸 들어보셨는지? 쿠빌라이 칸. 쿠빌라이 칸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우리 쿠빌라이 역사나- 칸은 네. 칭기즈 칸의 손자입니다. 자, 얼마나 광활한지 한번 볼까요? 네. 와, 지금 저것이 몽골족이 전 세계를 정복했을 때 최대 영역입니다. 지금 저기를 보시면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오스트리아 직전까지 가 있어요. 네. 와 50년이 채 안 걸렸어요. 그렇게 짧은 시기에 저렇게 큰 영토를 가지고. 저 영토를 뭐 대충 지금의 영역으로 치면 네. 러시아에다가 중국에다가 호주 정도를 합친 넓이 정도 그렇게 돼요. 와 로마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여기 몽골에 비하면. 사이즈로 치면 아무것도 아니죠. 고려가 몽골에 막 저항했잖아요. 그렇죠. 그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로 창칸을 들고 싸운 기간만 28년이에요. 네, 28년 동안 저 큰 땅덩어리에 제국하고 싸운 그렇죠. 그런데 몽골이 점점 강성해지고 세계를 거의 점령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거예요. 네. 그러니 이제는 네, 사실상 항복을 하게 됩니다. 와. 그런데 몽골은 정복을 하면 정복의 표시로 그 나라의 왕을 입조를 하게 했어요. 네. 들어와라. 들어와서 고개를 숙여라. 네. 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고려의 왕이 항복을 하러 가는데 24대 왕이 되는 원종입니다. 마침 옆에 또 세자까지 따라왔어요. 아들아, 네. 아들아 일로 와봐. 아빠 왜 여기까지 온 김에 너 결혼하고 가자. 어머? 아빠 제가 결혼이요? 그 여인은 누군데요? 너 몽골 여인과 결혼 어때? 아, 야, 그렇구나. 너 정략 결혼. 그러니까 정략 결혼. 여기 온 김에 아. 여기서 내가 몽골과 손을 잡자 하면서 아들아 너 후빌라이의 딸과 결혼하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딱 해버린 거지. 이래서 예전에 그 정치적으로 결혼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쓰였군요. 그 진짜 머리 진짜 진짜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분이. 와. 진짜. 사실 쿠빌라이도 처음에는 거절을 해요. 네. 딸 없다고. 그런데 원종의 끈질긴 요구에 결국 승낙을 합니다. 어. 예, 그렇게 쿠빌라이의 딸 제국 대장 공주와 그 원종의 아들 충렬왕의 결혼은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칸의 친딸과 그 타국인이 결혼한 것은 고려가 최초입니다. 어. 그렇게 원의 사위가 된 사람이 바로 고려 25대 임금 네, 충렬왕입니다. 아. 충렬왕과 제국 대장 공주 사이에서 낳은 아들 이제 최초의 혼혈 왕 예, 고려에서 네. 예, 그 사람이 바로 오늘날 예, 충선왕인 거죠. 충선왕. 고려가 원의 속국이라고 했는데 2대 황제 성종보다 그렇죠. 위에요 지금? 학렬상 네, 위에 있습니다. 충렬왕은 2대 성종의 고모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리고 충선왕은 네, 성종과 사촌 관계가 됩니다. 고려에서의 힘의 세기는 네, 원황실과 얼마나 가깝냐의 문제거든요. 네, 그렇죠. 아니 그리고 호칭이 좀 이상한 게 지금 충렬랑 결혼 상대가 제국대장 공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결혼을 하면은 왕의 부인이니까 왕비라고 불러야 되는데 공주라고 지금 호칭이 돼 있어요. 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의 공주가 네. 고려의 왕비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죠. 아. 여기서 선을 그었구나. 네, 야. 여기서 좀 약간 서운하네. 아니 그 이거 약간 그럴 수 이 정도야 뭐. 아니, 근데 받아들여야지. 수평 약간 그럴 수 있겠네요. 에이. 왕님 공주님하고 같이 사시잖아요. 속국이 됐는데 공주가 속국이시죠? 아주 속국. 전형적인 부마인데 저는 공주님이세요? 부마인데. 부마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저쪽 집에서 좀 대접해 준다고 해서 아 그래도 결혼 진짜 동등 안 된다. 진짜 동등하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 때 네. 엄청난 사람들이 왔겠죠. 네. 왜냐하면 상국이 네, 속국을 대할 때 엄청난 위험을 보여줘야 되니까 네. 사람들 엄청 데려왔습니다. 예, 친위대 그리고 시종들 그 몽골 사람들을 엄청 데리고 와서 여기 와서도 몽골의 풍습
풍습대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냥 몽골인 양 행동을 했고요. 기록에는 아예 몽골의 공주가 하가하였다라고 합니다. 하가라는 말은 뭐냐면 아래쪽 집으로 가는 거예요. 왕실의 여자가 신하나 사가로 시집을 가는 것을 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고려의 왕실은 원의 왕실에 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아래쪽이다. 약간 네, 다운그레이드 느낌이네요. 예. 자, 그러면 충렬왕이 이 제국 대장 공주랑 결혼을 했잖아요. 네. 지금까지 들어본 걸로 치면은 그러게요. 서열이 남편과 아내가 서열이 애매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누가 더 높았나요? 왜냐면 와. 그냥 공주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 자체로 네,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네, 네. 멋이라는 게 폭발하네. 예. 그래서 다루가치는 거기 이제 주둔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관리잖아요. 다루가치는 와서 그걸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칸의 사위한테 왜 절을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나는 그때 공주가 없었거든요. 공주가 없으니까 못하겠다. 저를 못해. 네, 그래서 술도 딱 꼿꼿하게 서서 마셔. 와, 그쪽도 또 장난 아니네. 지만 불편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커서 꿋꿋하게 마시는 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다른 연회에서 침략을 격퇴한 어떤 장군을 위한 연회에서 네. 딱 중앙에 정자를 한 사람이 공주였습니다. 제국 대장 공주였습니다. 가운데 앉은 사람이요? 가운데 앉았죠. 창석에? 예. 그럼 충렬왕은 그 어디에? 옆에 앉았습니다. 옆에 사이드에. 네. 와, 이 당연히 왕이 가운데 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 국가가 모인 정상회의 사진들 뉴스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네. 사실 저 같은 사람은 그거 볼 때 의장국 옆쪽으로 어느 나라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거든요. 바로 옆자리. 그게 중요하다.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 간의 서열이 보이는. 네. 예.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부부관계 사이가 어떠냐. 저 이게 궁금해요. 제국대장 공주가 맞아요. 위상은 높다 치는데 그러면 남편하고 사이는 어땠나? 이거는 뭐 야사라기보다 정사에 가까운데 이제 그 시집을 왔어요. 네. 이제 제국 대장 공주가 이제 남편이 이제 충렬왕이랑 함께 이제 천효사라는 절에 가기로 했습니다. 출발을 했는데 인원이 적었던 거야. 그래서 제국 대장 공주가 열이 받아요. 지금 우리 대몽골 제국의 딸을 이 정도밖에 취급을 안 해? 이 정도밖에 인원이 없어? 화를 내니까 네. 그 충렬왕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후진. 다시 원 위치로 가. 가자마자 또 이 제국대장 공주가 뭐 했냐면 기록에 따르면 지팡이를 뽑은 다음에 네. 남편을 두들겨 패요. 왜 인원이 그밖에 안 돼? 왜 인원이 그밖에 안 돼? 그래도 안 돼. 왕인데. 근데 맞아요. 충렬왕은 야 인원 좀 늘려가지고 다시 출발해요. 근데 다시 출발했는데 이번에 또 사단이 나. 왜요? 절 있잖아요. 네네. 절에 왕이 먼저 들어갔다고. 여보, 내가 먼저 들어가지 왜 네가 먼저 들어가? 와. 그러면서 막 뺨까지 때리고 이렇다고 하는데 뺨을 때렸다고요? 왕 뺨을 때려요. 근데 충렬왕이 몽둥이로 맞고 난 다음에 네. 가만히 안 있었어요. 반격을 이거를 딱 벗어가지고 모자를 벗어서 땅에다가 빡 던져 정제를 했어. 승질을 내요. 그런데 승질을 어디다 내냐면 공주한테는 못 내고 네. 옆에 놈한테 야 너 때문에 내가 맞았잖아.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공주가 노기가 조금 풀려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네, 그랬다가 또 맞은 거죠. 이렇게 무슨 권력 관계나 뭐 위상, 뭐 원나라의 위상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공주 자체가 완전히 라인이에요. 네. 충선왕은 태어나기는 개경에서 태어납니다. 고려에서 태어나요. 네. 태어나서 자주 원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것은 충선왕뿐만이 아니고 그 앞에 그 뒤에 왕들이 왕이 돼도 계속 자주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가서 어머니의 위력을 아마 굉장히 실감했을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실감이 되는데 안 봐도 안 봐도 이렇게 실감이 돼. 맞고 그랬어. 원이 나의 외가가 저렇게 강력하구나라고 이제 느꼈을 것이고 아니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때 충선왕의 마음가짐이 어땠을까요? 이제 일이 많이 생깁니다. 네. 뭐냐면 충선왕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오. 그러니까 이것도 갑자기요? 자기 아버지처럼 이제 정략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정략이요? 이제 쿠빌라이의 증손녀가 됩니다. 원황실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죠. 개국 대장 공주입니다. 여기도 여기는? 대장공주구나. 엄마는 제국, 와이프는 이렇게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다음 해에
예, 충선왕의 어머니인 제국대장공주가 네,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다음에 바로요? 네. 결과적으로는 충렬왕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네, 그 아들 충선왕이 네, 왕위에 오릅니다. 바로 26대 고려왕이 되는 거죠. 충선왕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을지가 좀 궁금해요. 나는 고려인이다. 아니면 나는 원나라 사람이다. 그래. 저는 충선왕이 좀 더 원에 가까워진 그죠? 사람이긴 한데 그죠? 네, 고려인의 정체성을 난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처음에 태어나기를 고려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유소년을 보냈어요. 분명히 짧게 왔다 갔다 했지만 그래서 이때 생긴 그 의식이라는 것은 전 무시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원에서의 입지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자산인 고려가 잘 될 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려가 잘 되지 못하면 아마도 네, 원에서의 입지가 그렇게 튼튼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럼 고려인이신 거예요? 그렇죠. 고려가 잘 되기를 바라는 네, 고려인의 정체성을 저는 갖고 있을 것이다. 15년 동안 보냈던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아, 저는 원나라 사람이라고. 원나라 사람이다. 네. 원나라 사람이다. 그 고려라는 지역에서 그 명칭이 고려는 맞으니까 본인이 왕궁에서 살았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을 둘러싼 환경이 과연 고려다웠을까? 어머니가 원나라 공주에다가 어머니가 그 데리고 오는 수많은 수족들 자기에게 뭐 평소에 먹이고 입히고 놀아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원나라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본인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고시기에 엄마랑 몽골어로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과 익숙한 문화를 향유하고 그런 걸 봤다면 내가 원의 핏줄이구나. 혈통적으로 훨씬 더 기울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저는 고려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원나라인이 너무나도 철저하게 되고 싶은. 아, 하지만 내 배경과 뿌리는 고려에 못 박혀 있는. 원나라 사람이 되고 싶은 고려인. 그러니까 일종의 내 겉모습은 고려인이고 고려의 행세를 하고 있는데 나는 마음은 원나라에 있어. 하지만 나는 원나라의 정통이 될 수가 없어. 왜? 나는 자고나라는 게 고려니까. 그런데 이 고려사라는 그 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이 쓰는 사람들도 충선왕이 좀 더 고려인이기를 바랬던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사실은 많은 거죠. 네, 저희가 이제 현대에 들어서 해석하는 사람도 거기에 조금 좀 점수를 줘서 우호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뭐 비근한 예로 충선왕이 어렸을 때 했었던 여러 가지 미담들 있죠. 백성이 곤궁한데 부왕께서는 왜 그리 사냥을 나가십니까? 옷을 참 그 추하게 입은 백성을 보고 아, 난 이렇게 좋은 옷 입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색이 초라하냐. 굉장히 이제 측은지심 같은 걸 많이 보여줘요. 이것이 아마 그 사관의 입장에서는 충선왕의 고향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 내 고향이 어딘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심을 담아서 기술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선왕이 7개월 만에 폐위가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의 전성기 리즈 시절은 그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충선왕이 한반도 역사상 가장 높은 위치에 올랐다. 맞아요. 네네. 왕 위에 대체 뭐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요. 자, 설록하루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엥? 이건 너무 현대 아닌가요? 게임기? 아, 드론? 리모컨으로 통칭을 할게요. 충선왕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리모컨 정치를 했다. 그럼 원나라에 가서 우리 충선왕은 어떻게 지냈을까? 그때 같이 지낸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무종과 인종이라는 친척이 있습니다. 이 무종과 인종은 우리 충선왕이 원나라에 있을 때 가장 친하게 한 집에서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때 원의 상황이 어땠었냐면 성종이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네. 네, 그래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거든요. 네. 이때 충선왕이 친했던 무종과 인종의 그 즉위를 돕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권력 다툼에서 승리를 하면 뭘 하죠? 공신들에게 이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아, 그렇죠. 파티 그렇죠? 해야죠. 네, 네. 선물도 주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가까이서 나를 엄청 힘을 실어준 사람이잖아요. 충선왕에게 어떤 상을 주냐면은 충선왕에게 어떤 상을 주냐면은 심양왕이라는 자리를 줍니다. 심양은요, 지금도 그 지명 그대로 쓰고 있는 곳이고요. 자, 우리에게는 뭐 만주로 더 익숙한 곳입니다. 아. 자, 이 만주, 심양이라는 그 지정학적 위치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는데 네. 정치학에서는 네. 고구려의 영토였죠. 그리고 한반도와 중국의 관계에 있어서 군사 교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게다가 뭐 거기 몽골족들만 살고 있던 곳이 아니고 네. 고려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던 많았구나. 곳이에요. 교통이 왜냐하면은 요지니까. 그래서 무종이 이 충선왕에게 이 심양왕 자리를 준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근데 이미 원나라는 황제가 있잖아요. 근데 심양왕은 또 다른 거죠? 네, 자 원나라의 영토가 저희가 앞에서 봤다시피 엄청나게 넓잖아요. 네네. 네. 사실 그 원에 정말 많은 지역 중 하나인 심양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충선왕에게 자치권,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방. 근데 중국은 항상 질서가 황제가 그 다 다스릴 수 없으니까 전부 다 분봉을 해서 왕 체제로 만들어서 그렇게 그렇구나. 다스렸죠. 그 왕들은 대부분 자기의 친복 아니면 사실은 혈족들을 혈족들이 보내서 그렇겠네요. 이것을 했었는데 원 질서 하에서는 고려 왕보다 심양왕이 더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사실 심양왕이라는 자리도 조금 뭐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원의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어전 회의가 열리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진짜 높은 급 아니면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충선왕은 항상 여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와. 두 개의 다른 나라의 왕이 올라간 거죠. 그렇죠. 네. 심양왕과 고려왕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지금 심양왕이 됐잖아요. 네. 한 시점에. 네. 그리고 고려왕이 됐습니다. 26대 왕. 거리가 멀잖아요. 그럼 네. 이 양쪽의 정사를 또 심지어 문화권도 다른 두 국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지도를 보시면은 사실 고려에서 심양이 그 당시에 말 타고 가마 타고 하려면 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심양 왕이기도 하고 고려 왕이기도 한데 이제 어디인가로 가서 살아야 돼요. 네. 자, 고려 개경, 심양 그리고 원의 수도 대도. 여러분은 어느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교통이 원활한 데를 좋아하니까 네. 딱 심양이네요. 이 원나라 조정에도 가깝고 우리 집과도 가까워. 네. 저는 사실 그냥 저도 사실 원래 심양이기는 한데 개경도 저는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아. 저는 약간 충선왕이라면 네. 대도에 있을 것 같아요. 아, 걔도? 워낙 원나라랑 가깝고 네, 워낙 원나라랑 가깝기도 하고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나라. 네, 할아버지랑 어머니의 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제일 약간 힘이 센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또 여기 대도에 있으면 진짜 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양에 가면 내가 진짜 짱인데 고려에 가도 짱인데 굳이 여기 대도에서 그러니까 맥스 나보다 높은 심양이고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개경 진짜 원래 있어야 돼. 원래 이렇게 내가 여기서 귓속말로 만약에 형준 형님한테 이렇게 전달하면은 저쪽에 이상한 말 나와요. 중간에 변질된 데니까 그렇지. 변질이 돼. 아니 최대한 근데 줄여야 돼. 이렇게 봐봐요. 정말 내가 원나라의 그 이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 네. 그러면 내가 지방에 가고 싶어요? 아니면 서울 여의도 가고 싶어요? 아, 근데 그럴 수 있겠네. 어쨌거나 난 여의도 가고 싶을 거야. 되든 안 되든. 약간 그거지 않을까요? 뱀의 머리냐 아니면 용의 꼬리냐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정말 원나라의 중심이 되고 싶었으면 대도에서. 대도에서 대도 그럴 수도 있겠네. 대도 대도. 대경 심양. 자, 문희정 선생님 정답은 뭡니까? 예, 충선왕은 원의 수도 대도에 이거 봐 원나라 사람일 확률이 높아졌어. 아, 그래. 자연스럽게 원을 갖고 앞에 게 싶어서.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아니 원을 갖고 싶어서 저기 대도에 있었네. 원에서 멀어지면 대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안 된다고 본인이 생각했구나. 그렇죠. 권력의 핵심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굳이 이제 고려까지는 들어갈 필요가 없고 네. 거기서 난 뭐 하기로 한다? 리모컨 통치를 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거리가 꽤 되는데 저렇게 대도까지 가면. 네, 너무 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원거리에서 원격으로 통치하는 것을 네. 전지 정치라고 합니다. 왕의 명령을 교지라 그래요. 그 지를 전달하는 거죠. 통신 수단이 없잖아요. 휴대폰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신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말을 띄우면 말이 막 가가지고 한 보름 한 달 정도 가가지고 신하들 의견을 받아. 그럼 신하들이 이러하옵니다. 그럼 두두두두 보면 또 읽어보고 그런 다음에 무엄하다. 내 뜻대로 와야. 무엄하다 왔다 갔다. 전화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그리고 그 편지가 바뀌면 어떡해요? 이게 진짜 신하들이 나쁜 마음 먹고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해라 이랬는데 그래. 신하들이 싫어서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바꾸기도 맞아. 하고 내용을 바꾸면 그렇지. 배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그렇죠. 이게 충렬왕이 죽은 이후잖아요. 충렬왕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든 고려 근처에서 비볐을 것 같은데 어차피 자기 적수는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그냥 비워버린 거죠. 야, 그런데 쿠데타라든지 이 신하들이 말을 안 듣고 오히려 안에서 뭔가 내 의견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그런 정세가 걱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래 왜냐면 자리 비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쿠데타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원군이 또 있어가지고 무력으로는 그거는 안 되는데 이제 얘가 부정부패를 일 전달하는 애가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권력은 사실 공백을 허용치 않거든요. 네네. 충렬왕을 따르는 세력들이 있었을 것이고 충선왕을 따르는 세력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충렬왕은 죽었지만 그 세력 전체가 죽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 남아있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 이 왕이 자리가 비어진 사이에 또 왕에 붙어가지고 왕 대신 권한 대행 노릇을 지들이 하려고 또 싸움이 붙는 거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이 리모컨 정치 자체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 손해가 훨씬 많았을 것이다. 아 예.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심양이랑 고려는 관심사가 아니었구나. 원. 무조건 원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맞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해볼만하다. 네, 해볼만 사실은 저도 재민 씨랑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충선왕의 야망은 너무 컸다. 사실은 원의 칼이 아니었을까. 아, 에이. 아니 그렇죠. 왜냐면 직계행통이잖아요. 네, 저는 아니, 그거 직계인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직계인데 사실은 외가 쪽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양쪽이 다 원나라 몽골 사람이어야. 근데 원나라 안에서도 네. 계속 이 왕권 투쟁이 그렇지. 있었으니 그걸 보고 자랐으니 나도 한번 기회가 이런 생각을 가능하겠는데? 앞에 있는 해볼 수도 칸 있었던 무종 인정도 내 덕분에 네, 판이 됐습니다. 그렇죠. Why not me? 그렇죠. 나도 피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그 충선왕의 리모컨 정치 네. 네. 이게 뭐 오랫동안 하기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좋다 나쁘다 뭐 부작용이 있었다 이런 걸 떠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고려에서도 사실 계속 이 패단이 나라가 나라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어요. 왕 좀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 4년 뒤인 1312년에 네. 원황실이 그냥 저기 고려로 돌아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머! 너무 슬퍼요. 네.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 그랬더니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린 것 같아요. 심양왕을 선택을 하거든요. 와. 그리고 구질구질한 진짜. 고려왕은 자신의 아들인 충수강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물려줘버려요. 네, 그냥. 네, 예. 안 하겠다는 거네. 포기했네. 그런데 이게 본인은 욕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도 네. 본인이 이제 황제가 되는데 기여했던 무종과 인종이 죽게 되면서 어머. 연인 충선왕의 끈이 떨어져. 본인이 살아있는 와중에 라인이 끊겨. 조카들이 먼저 죽었어요? 네, 라인이 끊어졌어요. 어떻게 이제 야, 완전 어떡해? 끝났다 얘는. 근데 끝났네. 문제는 뭐냐면 네. 그 다음 왕인 영종이 즉위를 했는데 이 사람은 또 충선왕과 반대파잖아요. 야. 그래서 충선왕한테 영종이 아유 이제 저기 불경 공부를 좀 하시라고 마음 수양을 좀 하시라고 티벳으로 불경 공부를 하러 간다라고 쓰고 가로 열고 유배당했다. 15,000리를 반년 동안 걸었는데 이게 약 6,000km. 그러니까 서울 부산을 7번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가는 길을 와, 나가라는 거네. 그리고 옆에 이제 그 수행원들이 따라갔겠죠. 이 수행원들은 또 무슨 죄야 이거요. 진짜. 가다가
전하, 전 미안합니다. 전 여기까지인가 뭐 하면서 도망가 버리고. 저도 도망가요. 저도 왜냐하면 내가 제일 먼저 빠졌어. 도망가. 내가 봤을 때는 형 출발 안 했을 거예요. 출발하는 날 출발은 연락 하실 것 안 같아요. 했어. 내가 봤을 때 감독님은 그냥 대도에 있어 계속 지금.